다시 우리 이제 가질금 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질금 보시면 이제 우리 가질금 이제 그 이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가질금하고는 그 이자가 있을 텐데, 특수관계자한테는 이제 가질금 당연히 이제 해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가 이자도 서로 주고 받지 않겠죠. 그래서 계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질금하고 그 이자가 이제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이제 소멸되는 날까지 해소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입금으로 이제 인식하는 거고, 근데 그 특수하게 소멸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질금의 이자를 발생일이 사업연수 중에도 1년이 되니까 해소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이다. 원금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금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종료로부터 1년이 되는 데까지 해소하지 않은 경우도 얘도 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지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 사유, 그러니까 쟁송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 걸고 있어서 정당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해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입금 항목이 아니겠죠. 근데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해소하지 않거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 입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지금 알고 있고, 세무에서 이제 우리 이제 법인세에서 이제 중요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항상 나오는 이제 부당행위,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자, 이런 관계가 이제 우리 실무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행위하고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는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나 모든 세무에서 이제 탈세라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실무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이게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많이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 의제배당 쪽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이제 알고 계시면 오늘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디테일한 내용은 관련된 문제를 좀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되는데, 배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개인한테 가겠죠. 개인이라든지 법인한테 가는 거예요. 법인한테 가는 거고, 주로 지금 우리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받는 경우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법인인 거고, 법인이 배당을 주는 경우 법인이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이거 받은 쪽 수령, 요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배당을 주는 회사에서는 우리가 단기순이익이 있고, 얘가 이익경으로 가고, 얘가 이제 배당을 하죠. 배당합니다. 단기순이익은 근데 얘는 새우죠, 새우. 새우 단기순이익을 하고 잉여금하고 배당을 하고, 얘가 이제 받죠. 배당을 받어요. 받으면 배당 수익이 생겨서 또 그 세금을 또 납부하죠.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이중과세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당이 뭐냐면 이 단기순이익, 잉여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각 선언도 소득, 그러니까 입금 빼기 총액, 입금 빼기 송금, 세법상 이익 경우에 세법상 이익, 그러니까 세법상 이익 경우이기 때문에 세법상 입금 항목이 있죠.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게 잉여금이니까 얘는 다 입금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인 거고, 의제 배당이 있습니다. 의제 배당. 의제 배당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배당이라는 거는 주식 배당하고 현금 배당을 얘기하는데, 의제 배당인 것은 주식하고 현금 배당은 아닌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비슷한 거예요. 이 배당 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감자를 할 때 내가 이제 기존 주식
여기 주주가 1,000원에 들어갔는데 감자를 할 때 뭐 1,500원을 준 거예요. 1,500원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 1,500원이 이 1,000원하고 500원으로 이제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원은 원래 원금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 입금이라 볼 수 없는 거고, 이 500원은 기존에 배당으로 줘야 될 거를 이런 감자 형태로 줬다고 보는 거예요. 배당으로 이제 500원 줬으면 되는데 배당 안 주고 감자 형태로 줬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이 법인세에서는 의제 배당 감자를 할 때 물론 원래 취득 원가보다 좀 큰 주면 이 500원은 배당이다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0원이 돈을 주는 그런 재원이 뭐냐 할 때 이런 입금 성격으로 우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입금 불사의 성격. 아까 입금 불사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자본의 출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그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걸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재원을 만들어서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의제 배당 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자체가 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제 배당은 첫 번째로 이제 배당 형식으로 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이 우리의 세법상 입금 항목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의제 배당의 오늘의 기본 틀은 알고 계신 거고, 왜냐면 이 개념은 하나하나씩 또 항목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처음 하시거나 뭐 한두 번 봐서는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하거나 법인세 할 때 워낙 예외적인 게 많아서 이거는 좀 외울 것도 있고, 기본 틀은 입금 항목이 돼야 된다. 입금 불사의 항목으로 의제 배당을 하면 걔는 의제 배당이 아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이제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인데 이익을 받았거나 배당받았거나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을 본다고 크게 이제 보시면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식회사 아니겠죠. 사원의 퇴사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회사한테 내 주식을 반납하고 회사에서 이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취득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계속 의제 배당을 주는 거고, 자본을 간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기본적으로 받은 금액하고 원가 있잖아요. 취득 원가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이 해당 부분이 의제 배당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사용한 금액, 우리가 출자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취득하는 금액은 받은 금액이에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 법인 입장에서 수정하는 법인 입장에 쓴 거예요.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과거에 취득했을 때 사용한 금액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받은 금액하고 원가,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말로 좀 어렵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에 가해. 이거는 뭐 다른 적립금을 없애주고 자본금을 늘리는. 2번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2번은 이런 케이스고 1번은 주식 같은 게 자본금이죠. 자본금.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감소하고 현금 등이 나가겠죠. 크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는 거니까 요거는 약간 주식 배당 성격인 거고, 얘는 현금 배당 성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이 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형태를 띠는 게 의제 배당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현금 배당 형태인 거고 2번은 주식 배당의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다만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법 459조 1항에 따른 자본증금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인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우리가 입금으로 이제 된 게 아니잖아요. 입금이 된 게 아니라 그 원래 이제 내가 납입한 거를 받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납입한 걸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내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출연했던 걸 받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뭔가 순자산 했던 거를 다시 나한테 주는 건지 요거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산 재평가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1%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주식발행 초과금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의제 배당을 빼는 겁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이런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가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앞에 있는 제2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겁니다. 주식 배당. 자본금 늘리는 경우에 자본금 늘리는 경우인데 균등 배정을 하면 지분율 증가 하나도 없어. 내 지분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균등 배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균등 배정이 아니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그 손실을 봅니다. 누군가는 이익 보고 손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본 대상, 증가한 지분이죠. 그 증가한 이익을 본 대상은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의제 배당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예전에 이제 과거 이제 그 재벌이랑 이런 데서 이런 대주주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대주주한테 몰아줘서 일부러 이제 소수주들이 포기한 거죠. 대주주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대주주 아닌 사람들이 이런 그 배당을 받을 때 이런 자본 전입을 할 때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서 대주주의 지분을 올려준 거예요. 대주주에 올려서 그 사람들의 지분을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조문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가세할 수가 없었어요. 가세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알게 된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이런 조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제 배당 쪽은 상당히 약간 입금의 개념하고 반드시 맞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세무 전략 이런 법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 허점을 많이 이용해 먹어서 약간 가세 공평의 정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문이 많이 맞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 보니까 이 의제 배당도 세법을 하는 학계 입장이라든지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가세형편은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지가 그분들한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입금에 할 때 이제 유가증권하고 감주임대료하고 이 의제 배당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학계에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나 학계 쪽 분들은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렵지만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거고. 문제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로. 보시면 뭐 다른 거 우리 이제 의제 배당 입금 불상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법인이 있고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보통주 20% 갖고 있었고 5%를 비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했다. 그러니까 비법인한테 양도한 거죠. 양도한 거고 1억 원을 양도했고 1억 원 받았고 A법인이 해당 5%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각각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5천만 원 나갔고,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이 차익이 생긴 거죠. 차익이 생긴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감자로 보는 거예요. 감자. 우리가 이제 감자라는 이제 주식수가 아까 1번 같은 형태 있잖아요. 자본금 감소해주고 돈 받는 형태.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배당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의제배당 성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의제배당으로 일어난 거는 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법인은 이 5천만 원이 입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배당은 우리 이중과세가 조정하기 때문에 입금부산이 항목이 됩니다. 입금부산이 항목이 되고, 이 법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이기 때문에 약 30% 정도가 이 지분율하고, 이런 지분율하고 이제 회사의 성격을 봐서 입금부산율이 정해집니다. 나중에 좀 할 건데, 그래서 약 30%가 입금부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30%는 약 1,500만 원. 얘는 이제 입금부산입이 됩니다. 입금부산. 그래서 입금을 5천만 원, 입금부산을 1,500만 원에서 이제 총 3,500만 원이 순 증가하는 그런 세무적으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부산입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입금부산입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도 자본거래는 우리가 손익으로 안 가고, 손익으로도 안 가고, 포괄손익으로 기타 포괄로도 안 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분해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 조금 있죠. 지금은 이제 기본 개념으로 큰 틀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외가 좀 많아요. 예외가 많은데 예외는 이제 나중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예외는 있다. 다 예외 있습니다. 항목들 다 예외에서 예외는 있다. 말면 되고, 이 항목들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첫 번째, 주식 발행 이민 초과에 교환 차액. 대부분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자본이요금 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차익, 감자 차익, 합병 차익, 분할 차익.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예외로 된 것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그 입금에 산입하지 않냐고 그 이후 각성에서 발생한 것은 보전에 이거 예외가 아니라. 보시면 이제 여기에 따른 건 초과액종 18.6%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을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년도에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년도에 발생한 결승을 보존에 충당할 수 있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냐고 결승금액 보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니까 입금에 산입하든지 결승금액 보존에 하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입금도 받고 결승금도 보존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평가이익 등이 이제 입금 부사입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우리가 이제 학정주의 이런 개념을 많이 써서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입금 부사임을 많이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입금 부산을 하는 게 법인세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각성문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 평가이익. 그다음 이거는 보험업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이제 평가이익을 이제 입금에 산입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년도 소득 이미 가세된 소득. 이미 가세된 소득을 또 입금에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한 말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에 가중세에 충당한 금액.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송금 항목을 환급받으면 얘는 이제 우리가 입금으로 처리해 준 거예요. 처리해 준 거고, 지금 거는 송금이 아닌 거를 환급받으면 마찬가지 입금이 아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법인세는 우리가 송금 부산 처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세 환급받을 입금 부산 해준 거고, 이 관련해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입금 부산이 파는 겁니다.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소득으로 잡으면 또 법인세 내고 좀 이상하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입금 부산입을 하는 거고, 뭐 이거 당연히 이거는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매출세액도 우리가 당연히 이제 매출세가 매출이 아니니까 입금을 안 잡고, 자산의 평가 이걸 입금을 안 잡는 거는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평가는 약간 임의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세법은 정확하게 되니까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세표준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가세표준. 때로는 뭐 내 가세표준을 뭐 가사소득금을 늘려야겠다. 그때는 평가액을 많이 잡으면 되고, 내가 좀 줄여야겠다. 그때는 평가액이 적게 잡고.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을 이제 절세 용도로 완전히 국가가 열어주는 셈이 돼서 평가액은 입금 부산입을 하게 됩니다. 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이월 결손금을 보장하는 데 충당한 금액. 그러니까 채무 면제액인데, 채무 면제액은 당연히 입금인데, 채무 면제액 중에서 우리가 2월 결손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면 이제 입금으로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 면제액이 언제 생깁니까? 이거는 이제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들한테 채무 면제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 얘를 입금을 봐서 세금을 이제 법인세를 이제 징수하면 재무구조를 빨리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빨리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 면제액을 결손금에 보전하면 우리가 회생을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금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정 정책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연결자회사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연결납세를 할 겁니다. 연결납세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증금 배당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할 겁니다. 이월결손금은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이월결손 앞에 우리 가세표준하고 통치게 나와서 이월결손금 나와서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소급 공제라든지 그쪽 이월결손금 자세히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부산이,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우리 소득세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그룹수업 하면서 이중과세 조정했듯이, 법인세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당은 이미 가세된 당기손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배당을 잡고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입금 부산입을 해줍니다. 입금 부산을 해주고, 아까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 봤듯이 이런 입금 부산율이 있어요. 입금 부산율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입금 부산율은 보통 이제 이게 회사 성격이 상장법인이냐 상장법이 아니냐, 첫 번째 이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율에 따라 다릅니다. 지분율이 100%냐 30% 미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분율하고 법인 성격하고 해서 입금 부산율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금 부산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입금 이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입금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많아요. 차입금 부채 비율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왜냐면 회사들이 차입을 해서 자기네 고유의 영업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 비영업 쪽에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차입금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경우는 이 비율만큼 우리가 입금 부산입 하는 거를 좀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일반회사고, 18조 2는 일반회사고, 18조 3은 우리가 지주회사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아닌 게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회사는 사업 목적이 있었던 거고,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배회사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주식 취득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중과세라는 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입금불산임에 대해서 더 높게 해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권 한정 아까 100% 됐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주권 한정 범위내 100% 쉽지 않잖아요. 40% 이상은 100%. 그래서 이것도 이제 30%, 40% 미만 90%. 이 입금불산임이 높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그래서 지주회사가 처음에는 지주회사 도입한 지 꽤 됐는데,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사업도 많이 이제 SK, 최근에 이제 SK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회사로 많이 바뀌겠다고 그런 거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주회사로 체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제 문어발식을 이제 많이 이제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가게끔 되어 있고, 지주회사에 대해서 또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가고 있는 사례고, 주가 쪽 부양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좋습니다. 왜냐면 상장시키고 회사 엑시트하기는 좋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문제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불산임률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하고 지주회사 다르다, 각각 외우셔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상세한 거는 따로 문제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